안녕하세요, 완어짱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구 제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계, 그리고 퓨처 디렉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석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기획과에서 석사 과정 동안 어떤 연구를 제안했으며 어떤 연구를 했었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계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제시를 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최종 발표. 유튜브용으로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일단 제 연구 주제는 저산소와 주기적 응력 조건에서 손상된 근육세포의 회복에 대한 연구였어요. Recovery of damaged muscle cells in hypoxic and cyclic stretch condition. 그 회복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Method and Result, Summary, Future Direction. 인트로덕션 먼저 가면은 이제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그러니까 연구 제안을 할 때 커멘트들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고, 일단 연구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스켈레탈 머슬은 골격근이라는 것인데, 골격근은 인간의 몸에서 보통 25에서 50%를 차지하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65%를 차지한다. 구조적인 성질과 주된 펑션이 있어요. 일단 근육은 골격의 움직임을 만들고 우리 몸의 형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런 골격근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계층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스켈레탈 머슬 안에 머슬 패스클즈가 존재하고 사코미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육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가장 최소 단위예요. 사코미어 안에는 이렇게 액틴과 요인이 존재하여. 그렇고, 근데 이러한 골격근이 다치게 될 수가 있어요. 다치는 원인은 보통 이렇게 타박상이나 염좌 접질림 또는 열상이라고 하는데, 열상은 뭐냐면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박상을 이렇게 멍드는 거 맞아가지고 펑펑펑. 그리고 스트레인, 이건 이제 접질림, 근육이 이렇게 갑자기 쭉 늘어나가지고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세포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끊어져 있겠죠. 그리고 락서레이션, 이게 열상이라고 하는데 잘리면은 그냥 다치는 거죠. 타박상과 접질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요건 흔치 않다 논문이 있었고, 이렇게 근육이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근육이 다치게 되면은 매크로페지, 대식세포가 그 다친 부위에 가서 뭐 염증이나 그런 반응을 유도하죠. 거기서 이제 세틀라이트 셀이라는 게 액티베이트 돼서 위성세포라는 게 액티베이트 돼서 마이오 튜브가 돼서 뭐 머슬 셀들이 되고, 얘네들이 컨덴스 되고, 또 마이오 파이버를 형성하고 퓨즈 되면서 흉터를 만들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힐링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회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해봤는데, 스트레치에 노출이 되면은 근육이 잘 분할을 한대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육에다가 스트레치를 주게 되면은 스켈레탈 머슬의 성장이 올라가고, 이런 분화, 마이오블라스트가 이제 머슬 파이버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머슬 파이버가 이제 실제로 근육을 이렇게 늘리고 당기고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도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그리고 하이폭시아, 저산소인데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세포들도 호흡을 해요. 산소를 먹고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얻어내고 이산화탄소를 얘네도 뱉는 이런 호흡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포들 이 안쪽을 보면은 로컬리 저산소 환경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세포가 호흡을 하니까 그 세포 부근에는 저산소 환경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하이폭시아 환경에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 노출되기 쉽다, 그 내용인데, 근데 그 하이폭시아 환경이 심한 정도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육세포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 내용을 여기 적은 건데, 여튼 산소가 적을 때 좀 더 오래 세포들이 많이 산다, 그런 좀 신기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저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인데, 여기에다가 세포를 넣고 저산소 환경하고 스트레치 컨디션을 줬을 때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왜 하필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이용했냐. 일단 요런 그 세포들이 노출되는 내추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미믹하기가 쉬워요. 모사하기가 쉽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막 DC나 그런 거에 키울 때보다 세포가 먹는 씨앗 같은 것들을 적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DC는 크고 얘는 쬐끄마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좀 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 세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치랑 하이포옥시아 인발로먼트를 만들기도 쉬워요. 왜 쉬우냐면은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잡고 당기고 늘리고 하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그냥 넣으면은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사하기가 쉽죠. 이건 뭔 내용이었냐면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안에서는 이런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조절하기가 쉽고 케미컬 프로퍼티도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ECM 아키텍처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ECM이 뭐냐면 세포들이 보통 ECM 옆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아웃라인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오블라스트 근아세포라고 하고, 근아세포를 여기에 넣고 키우고 분할을 시켜서 이런 마이오 튜브를 만들어요. 근섬유를 만듭니다. 근섬유를 만들고 데미지를 주고 스트레치랑 하이폭시아 그런 조합들을 이용해서 회복을 시키고 결과를 확인해서 어떤 환경에서 회복이 가장 잘 됐다, 그런 것을 본 게 저의 석사 연구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마이오플라스트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에 넣은 것과 그리고 손상을 직접 내가 줬다,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논문들에 비해 차별성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치와 하이폭시아를 동시에 주는 것, 그리고 회복까지 보는 것, 여기까지가 제 연구의 차별성이었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to understand the effect of hypoxia and cyclic stretch on the recovery of damaged muscle cells. 손상된 근육세포의 회복에 대한 그런 하이폭식과 스트레치 컨디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방법과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방법은 일단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원래 이게 보통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 유리를 붙여요. 왜냐면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유리는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필름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필름을, PDMS라는 그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필름을 만들어서 필름을 디바이스 밑에 붙였죠. 이렇게 붙이고 ECM이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틀젤 솔루션을 넣고 코팅을 하고, 그리고 근아세포를 넣고 근섬유로 이제 분화시키기 위해서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엄이라는 걸 사용했고, 12시간마다 4일 동안 이런 그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엄을 갈아주었고, 그래서 분화를 시켰죠. 이것이 분화된 결과예요. 이걸 보면 이게 뭐지 싶을 텐데, MHC라는 것은 근아세포가 마이오튜브가 되면서 생성하는 그런 어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MHC를 본다는 것은 마이오튜브가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 그래서 MHC를 봐서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안에서 근아세포가 근섬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고 제가 디바이스를 당길 거잖아요. 근데 그 당기는 디바이스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애큐레시 그런 걸 테스트를 해야죠. 정확성이 엄청 좋았다. 그리고 이게 그 세포가 이런 디바이스 안에서 이런 당겼을 때 실제로 이게 잘 늘어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실제로 측정해서 뭐 잘 맞다 그랬던 거고, 실제로 세포가 15% 스트레치 컨디션을 줬을 때 실제 15%가 늘어나는지 확인한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게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1000마이크로미터에서 1154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15.1%가 가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mm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봤고, 여기 이제 데미지를 줘야 하죠. 데미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줬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데미지를 줬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스트레치를 줘서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죠. 데미지 확인을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가 한국말로 뭐지? 활성산소의 레벨을 보고, 그리고 이게 DNA 손상이 입혀졌는지 확인하는 형광 물질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은 근섬유는 굉장히 얇아져요. 그리고 근섬유가 됐을 때 MHC라는 걸 내뿜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 네 가지를 봤었죠. 활성산소와 DNA 데미지, 그리고 근섬유의 두께, 그리고 근섬유가 됐을 때 그 내뿜는 단백질의 양,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랬을 때 일단 대조군에 비해서 두께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했는데, 스트레치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하이폭시아일 때랑 노르목시아, 그러니까 저산소랑 정상산소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끝났고 요약을 하면은 아웃라인이 이거였죠. 근섬유로 분화되는 것을 보았고, 데미지를 줬을 때 데미지를 입었다 세포가 그것을 확인했고, 스트레치랑 하이폭시아 컨디션을 줬을 때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봤죠. 활성산소는 많이 낮아졌고, DNA 데미지도 약해졌고, 다이아미터는 커졌고, MHC 발현도도 높았고.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한계점을 느낀 게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했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거의 2D 컬처예요. 무슨 말이냐면 채널에다가 근섬유만 때려 넣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근육이 존재하는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3D 모양으로 실제 근섬유가 있는 것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포를 키우면은 조금 더 정확한 환경에서 실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었고, 그리고 저는 딱 6%, 21% 애산소 농도와 그리고 스트레치 컨디션도 딱 두 가지, 안 땡겼을 때랑 살짝 땡겨졌을 때 그것만 비교해 봤었는데, 사실 이것들을 옵티멀하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6%가 아니라 뭐 10%일 때도 어쩌면 더 잘 회복이 될 수 있고, 스트레치도 살짝 땡겨줬었는데 땡기는 주기와 그런 얼마만큼 땡기는지, 땡기는 길이, 그거의 양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면은 좀 더 좋겠다. 그리고 패스웨이 스터디라고 해서 제가 본 것은 결과만 사실 본 거잖아요.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들었다, 근섬유의 크기가 늘어났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면은 더 도움은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끝났고 전 석사를 졸업을 했죠. 혹시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사실은 이게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연구를 2년 가까이 했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쩌면 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화가 된 것을 보고 데미지 입은 것을 확인하고 회복을 시켜보고 가장 좋은 회복 방법을 찾는 이 과정이 어쩌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실험을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중에 실패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 실험은 다시 구상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석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끝났지만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사회에 이게 언젠가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대학원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뿌듯하긴 한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